이번 PPT는 지수 함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수란 지수는 무엇인가, 지수의 법칙, 지수 연산, 또 지수 함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수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지수의 연산 이런 건 그 수의 계산 부분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수를 지수로 표현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지수 함수, 지수의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지수 계산을 위한 지수 법칙 혹은 지수 연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PPT는 말이죠. 이 PPT는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란 무엇인가, 우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수함수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드리고요. 또 뭐가 되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PPT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는 많은 양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으로서 무엇이란 무엇인가, 지수함수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수 법칙이란 무엇인가, 지수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식의 변화가 될 때 혹은 풀어질 때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거, 식이 만들어지고 또 식이 변화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얘기할 때 fundamentals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fundamental,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 PPT에서는 다른 PPT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란 무엇인가, 혹은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수함수를 하지만 여기 많은 양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핵심적으로 지수함수란 무엇인가, 또 그래프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며 이것이 지수함수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응용도 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없으면은 응용도 하기가 힘들고 문제 풀기도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을 모르면 막 응용도 외우려고 하고, 문제 푸는 것도 이런 문제마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고 외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가지는 수학 실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내 스스로 기본을 알고 뭐뭐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알고 기본을 알면은 스스로 응용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는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란요, 어떻게 쓰여지는 식인가 하면은 y는 a의 x승,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지수함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y는 x의 n승, 이런 거는 다항식이죠. x의 n승, x가 미지수인데, 이런데 지수함수는 a의 x승이래 가지고 x의 미지수 변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수 변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y는 a의 x승, 이때 a를 미수라고 하죠. a를 미수라고 하고 x를 지수, 변수가 지수로 되어 있는 함수가 지수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함수에서는 a는 양의 실수입니다. a는 음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음수가 되는 지수함수는 없습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요. a는 양의 실수입니다.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데 a는 1은 아닙니다. 1은 아니에요.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되죠?
y는 1의 x승, y는 1의 x승이니까 항상 1이니까 이건 하나의 수평직선이 되어 수평직선이 되므로 이거는 a는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양의 실수이나 1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이 미수의 값이 이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a가 그럼 이 경우에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크냐 혹은 a가 1보다 작으냐, 물론 0보다 커야 돼요. a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a가 1보다 크다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해요. a 1보다 크니까 2의 x승 하면 2의 x승 1일 때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2의 2승이 되니까 4가 될 거고, 또 x가 3이면 2의 3승 8이 될 거고, 위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다가 x가 0보다 적어지면 2의 마이너스 1승 하면 이게 0.5가 되죠. 또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그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면 분모로 내려가죠. 그래서 2의 자승분의 1, 2의 자승분의 1로 하면 4분의 1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2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이거는 2의 3승분의 1이거든요. 8분의 1, 0.125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도 같이 증가를 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a가 1보다 클 때 함수의 모양이에요.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y는요. y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0으로 이제 무한히 접근을 해요. 점근선이 0이 되는 것과 같이 무한히 접근하지만 0은 안 됩니다. 그래서 y 값도 0보단 커요. 함수의 그래프가 y 밑으로는 y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y는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작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보다 작으면 0.5라고 해보죠. 0.5의 1승은 얼마예요? 0.5의 1승은 0.5. 또 x가 커질수록 0.5의 2승하면 이건 얼마예요? 0.25가 되죠. 더 작아지네요. 또 0.5의 3승하면 0.12 더 작아져요. 점점 내려옵니다. a가 적으면 점점 값이 작아지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가면 0.5의 마이너스 1승은 이건 이제 마이너스는 분모로 내려가니까 0.5의 1승분의 0.5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이면 2래요. 그 다음에 0.5의 마이너스 2승하면 0.5 자승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면은 0.5에 이제 마이너스 2면은 4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0.5의 마이너스 3승은 0.5의 3승분의 1이거든요. 분모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그럼 8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x값이 이제 작아질수록 점점 커지네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가 1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할수록 함수값은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0에 접근합니다. 이것이 이제 a가 1보다 작을 때 함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곡선 이제 a가 1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함수값이 x가 커질수록 내려가고 y값은 물론 0보다 큽니다. 이 지수함수에서는요 두 개가 있어요. a 미스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큽니다. x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실수 구간을 다 갔는데 지수함수에서는 미스도 0보다 크고 함수값은 0보다 커요. 미수는 1이 아닌 것 제외하고는 a는 0보다 크고 함수값도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는 이런 제한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0보다 1이 아닌 0보다 큰 수고 이것도 0보다 큰 수고 해서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단순한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x값이 달라질 때마다 y값이 다 다르죠.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x값, 서로 다른 x값에서는 서로 다른 y값을 가져요. 이런 게 무슨 함수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한쪽 방향으로 감소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지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지수 함수는 비교적 그래프가 단순해요. 그리고 이 제한 조건도 단순해 0보다 크고 이건 1이 아닌 0보다 양수고 이것도 양수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나 나중에 지수함수의 해석이 다른 것보다는 비교적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수함수가 다르게 표현되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상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 x-1하면 이제 x방향으로 이거 뭐죠? 우측으로 1만큼 옮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위로 옮기고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수함수는 이렇게 돼서 y=ax 승 a는 1이 아닌 양수 y도 양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수의 그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산자예요. 연산자. 그래서 이게 A 자성이죠. 연산자입니다. 뭡니까? A를 2번 곱하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서로 곱하고 나누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지수를 어떻게 연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수의 연산이라고 하나 우리 이제 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이 연산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연산자를 어떻게 계산하냐,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수 법칙이라고 하죠. 혹은 지수의 연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지수의 법칙이라고 여기서는 부르기로 하고요. 그 지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것이 이제 지수인데, 지수의 연산자인데, 여기서 이 밑수고 이게 이제 지수죠. 밑수가 지수인데, 이 밑수가 다른 두 개의 연산자, 두 개의 연산자입니다. 두 개의 연산자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C는 이제 상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합해서 줄여 쓰냐면 C, A의 X 플러스 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밑수가 같고 지수가 다른 경우에는 밑수는 공통이니까 놔두고 지수를 더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요, 이렇게 쓰는 것은 무슨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외워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수가 같고 지수가 다른 두 개의 지수를 곱하면은 그거는 A 밑수는 같고 지수는 더해지는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이제 수학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A의 마이너스 X, 이게 음수 마이너스가 되면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지수가 분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약속이 되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두 개가 지수 법칙의 이제 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A의 X, 지수의 또 지수승, 지수 연산의 또 지수승, A의 X승의 또 3승.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A의 X승을 3번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3승.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거죠. 이런 차승인 마찬가지로 이런 건 AX, AX, AX 3번 이렇게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쓰기로. 그러면 이것은 이제 AX승은 어떻게 되냐면 A의 X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 A의 3X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써지는 건 이 식에 의해서 써지는 거죠. 여기서 서로 더하니까 AX승, AX승, AX승은 이 지수를 더하면 돼요. 더하게 3개 더하면 이건 3X.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X 지수수의 또 지수승을 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지수를 곱한다 이겁니다. x 곱하기 3 혹은 3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ax 승하고 a의 차승을 나누면 요거는 분모로 내려가죠.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ax의 분모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 식은 이 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은 여기와 연결이 돼서 이게 3승이니까 당연히 3번 곱하는데 a 3번 이게 곱한다는 건 3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3x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이 식과 연결이 됩니다. 지수 법칙에 대한 그 공식은 이거 네 가지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좀 더 써보면요.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의 자승, 이게 자연상수라고 했죠. 이건 2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a의 2x 플러스 3승은 a의 2x승 곱하기 a의 3승이에요. a의 2x승 곱하기 a 3승인데 a의 2x승은 a x 자승이 되고 a 자승의 x도 되고 a x승의 자승도 되고 이건 곱해서 2x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ax의 자승이 되고 a 자승의 x승에도 되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x의 또 y승은 여기서 나왔듯이 axy 지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a의 5분의 3성 이거는요 어떻게 되죠? a의 5분의 1의 3성 이렇게 되죠? 이 곱하면 이제 5분의 3이니까 이렇게도 되고 a의 3승의 5분의 1승 이래도 똑같아요. a의 3승의 5분의 1승 이렇게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곱하면 5분의 3이죠. 이게 어느 것이 안으로 들어오고 어느 것이 밖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루트식으로 표현하면 분모가 루트 밖으로 씌우고 a 3승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a 3승의 5제곱근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이제 이전에 다른 PPT에서 지수의 계산해서 자세히 더 설명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지수 함수에서 그 지수 함수의 지수 법칙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수식을 풀어보겠습니다. 9의 x승은 3. 지수 함수, 지수식에서는 밑수가 같아야지 뭐가 계산이 됩니다. 밑수가 같아야지 뭐가 계산이 돼요. 그러므로 9는 3의 자승이죠. 그러니까 3의 자승의 x승이니까 이건 3의 2x승. 이건 3의 이건 1승이니까 2x 이퀄 1에서 x는 2분의 1. 이런 경우도 보면요. 밑수가 하여튼 같게 만들어야 돼요. 4는 2의 자승이고 이거는 2의 3승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2의 자승의 2x분의 1, 2x-1, 2의 3승의 x 플러스 1승. 그럼 이건 지수끼리 곱하면 2 곱하기 2x-1, 이건 3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3x 플러스 3. 밑수가 같으니까 지수도 같게 해서 계산하면 x는 5가 됩니다. 이런 것도요, 2분의 3, 이게 밑수예요. 이거 밑수가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좀 보입니다. 이건 4분의 9분의 4는, 이거 3분의 2의 자승이죠. 밑수가 같아졌어요. 3분의 2의 밑수가 이제 역수가 되니까 이건 2분의 3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승. 이건 2분의 3. 3분의 1을 2분의 3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승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이제 분모로 내려가서 분수가 역수가 되죠. 그 다음에 8분의 12의 4x 마이너스 3승은 27분의 12의 4x 플러스 1. 이것도 보면은 2분의 3에 이거 약분을 하면은 2분의 3에 4x 마이너스 3승, 이건 3으로 역분하면 9분의 4분의 4x 플러스 1승. 이것도 보니까 좀 보이죠? 9분의 4는 3분의 2의 자승이 되니까 3분의 2의 자승에 4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건 2분의 3의 4x 마이너스 3승은 이건 3분의 2의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것도 됐죠? 2분의 3 밑수를 같게 하려면 이걸 역수로 만들면 되니까 요거 역수는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이거를 2분의 3 역수로 하면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4x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더하면 4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에서 x는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어떤 세균이 4시간마다 분열하여 한 마리가 2마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실에서 10개의 세균이 4일 후에는 몇 마리가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요. 맨 처음에는 10마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1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4시간 후죠. T1, 4시간 후입니다. 그 다음에 T는 20마리가 됐다가 또 이게 다시 2배가 늘어나죠. T2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후죠. 그 다음에 이제 T3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다시 또 2배가 늘어나죠. 요거는 이제 4시간, 4시간, 4시간 후죠. 또 4시간 후에는 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T가 우리가 이제 2배씩 계속 늘어나는데 4일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4일 후에는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됐다가 T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 식은 이런 식이 되죠. 2의 T승이 되는 거죠. 2의 T승. 한 번일 땐 2, T가 2면은 2의 자승, T가 3이면 2의 3승, T가 3은 2의 4승 이렇게 돼요. 근데 이 T, 1T가 얼마냐면 4시간이 1T에 해당하는 거죠. 4시간이 1T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4일 후에는 몇 T가 되나요? 몇 T가 되나? 하루가 6T죠? 4시간이니까 하루면 6가만은 이제 24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6가만 생기고 또 4일 후니까 T가 얼마가 돼야 돼요? T가 6 곱하기 4가 돼야 되죠. 혹은 4 곱하기 6 마찬가지죠. 하여튼 하루가 6T고 그 다음에 나흘이니까 4 곱하면 24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4일 후에는 이 2가 24개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24번. 이게 하루가 6이고 그 다음에 4일이니까 2 곱하기 2에 6 곱하기 4승 하루가 6일이고 또 나흘이니까 6 곱하기 4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4승에 2에 24승 이거 계산하면 약 1.7억 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수가 상당히 굉장히 원래 상당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되죠. 그래서 나흘만 돼도 이게 1.7억 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4시간마다 한 번씩 분열하는 게 세균이 10마리가 4일 후에는 1억 7천만 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데 이자는 찾지 않고 원금에 합산하여 그리고 이제 기간은 10년으로 해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자를 연 2.5%라고 하면 10년 후에 얼마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원금을 A라고 하면 1년 후에는 A에다가 원금에다가 0.025, 2.5%니까 0.025가 되죠. 그리고 2년 후에는 이것이 원금이 되고 원금에 또 1 플러스 0.025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2년까지 부른 게 원금이 되니까 이것이 원금이 되고 또 다시 1 플러스 0.025 3년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3년 후에는요. 3년 이제 말에 가서는 따라서 10년 후에 찾는 금액은 A 1 플러스 0.02의 10승 이렇게 되죠. 10년 후에 찾는 금액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되네요. 이것은 이제 식으로만 썼지만 이렇게 해서 지수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균의 번식이라든가 혹은 정기예금의 복리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수식으로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로부터 나온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수와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계산, 로그 계산은 모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자기 지수는 지수 계산이 혼자 되는 경우보다도 로그와 함께 계산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한 로그도 자기 혼자 계산되는 것보다 지수와 함께 계산되고 응용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와 로그는 원래 함께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분량이 많고 함께 설명하거나 가르치면은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따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따로따로 이 강의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와 로그는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함께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풀 때는 로그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로그 함수 풀 때는 지수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서로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그 함수면 이제 y 로그 a의 x 이렇죠? 이렇겠습니다. 이게 미수고요. 근데 이 y 로그 a의 x는 y ax 이 함수의 그래프 속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거와 대칭이 돼요. 이 지수함수 이것은 a가 1보다 클 때 이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가 이것이 로그 함수인데 이거의 y x의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y ax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y 로그 ax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대칭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설명드리려면은 역함수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요. 다른 데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 지수함수를 이해하는 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x, y, x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y, ax 이 그래프와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로그 함수도 a가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됩니다. 이 사실 그려보시면 요거의 대칭이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제 이쪽 로그 ax고 a가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x축의 대칭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y ax 이 지수함수와 y 로그의 ax는 서로 x, y x축의 대칭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항상 이거를 생각하시고 둘 함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는 서로 x y 이 직선의 서로 대칭입니다. 이제 자연지수 함수와 자연로그 함수를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연지수 함수는 마찬가지로 밑수가 y ex 이 지수 함수에서 밑수가 2 이게 자연상수라고 했죠. 밑수가 자연상수이고 그 자연상수 값은 2는 2.718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다른 데서 얘기했듯이 뭐 많은 자연 현상이 이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 함수로 표현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로그 함수로 표현이 돼요. 대단히 많은 자연 현상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히 자연 계열이나 공과나 이과 계열에서는 이를 많이 사용하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지수 함수는 이게 이제
y는 2.718모의 x승이 그죠? 우리가 보통 y는 10x 하면 이게 이제 지수함수죠. 이것이 이제 로그인데 10x승이 이렇게 되면은 2는 1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가 되면 오히려 이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갑니다. 10의 x승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x가 플러스일 때는 위쪽으로 위치하지만 x가 마이너스가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치수함수에서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치수함수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 이퀄 10의 x의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요. 이거 이제 대칭이니까 y의 ln x 로그 2의 x 이거는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그래프로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는 이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이 2가 자연현상에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이나 적분을 배우면 일반 로그 함수의 적분하고 아주 틀리게 나타나는, 그리고 오히려 이 적분이나 이 미분 적분에 대해서는 이 적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지수 함수와 자연 로그 함수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PPT에서는요, 지수 함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수 함수의 모양, 또 이 지수 함수의 그 특징이라든가 혹은 지수의 계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또한 지수 법칙, 지수의 연산 법칙 혹은 지수 계산을 설명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PPT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아주 기본을 가르쳤어요. 제가 기본, 펀더멘탈을 가르쳤으니까 이걸 가지고 스스로 응용하고 스스로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있어야지 실제로 응용하고 스스로 실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PPT를 다시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키워드로 유튜브 고등수학과에 한 단어 쓰시고 STY 치시면은 이 PPT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따른 응용과 실전 문제는 많지만 여기서는 다 다룰 수가 없고 다른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